올해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한 해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에 대항해서 거국적으로 일어났던 비폭력 평화 만세운동, 3.1운동이죠. 3.1운동 하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유관순 열사님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3.1운동과 그리고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태어난 곳은 청주와 천안의 사이, 지금의 병천면 용두리, 동남구에 있는 병천면 용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 유중건 그리고 어머니 이소재 여사의 사이에서 5남매 중에 2녀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범한 소녀로 자라게 되죠. 마을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고 평범한 그 당시에 다른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소녀로 자라게 되죠. 하지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권과 국권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일제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일본은 군국주의의 기치를 들고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발판 삼아서 이 대동아 지역,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했던,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 야욕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때가 바로 이때이죠. 시대가,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관순 열사도 그냥 평범한 어떤 소녀의 모습이었지만 이런 시대의 부름 앞에서 영웅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창 시절과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 유관순 열사에게 이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시의 실이라고 하는 본명 샤프, 앨리스 샤프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 충남 지역의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이곳에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이 여성에 대한 교육을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이 이 샤프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샤프 선교사님이 이 유관순이 당시에 다녔던 교회에 오시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1910년이었으니까 8살, 10살 이렇게 유년 시절에 유열사를 만나게 된 것이죠. 유관순 열사 생가가 있는 이 동네의 교회, 매봉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당시에는 지령리 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요 교회에 이 시에시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유관순 열사의 그 신앙심과 또 리더십에 매료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유관순 열사를 수양딸로 내가 삼고 싶다. 그렇게 하고 공주로 데려갑니다. 1914년에 공주로 데려가셔서 공부를 시켜요. 영명 여학교 보통과에 입학을 시키죠. 2년 뒤에 영명 여학교 보통과에서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 교비생으로 편입을 시키죠. 이러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샤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유관순이 이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깨어있는 지식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화학당으로 이제 가게 된 유관순 열사. 이화학당에서 여느 또래들과 다르지 않았겠죠. 이화학당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화학당을 설립을 하신 분이죠. 근데 처음에 1885년에 이 학교를 세우고 나서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공부를 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이 선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이 선교사들이 애들을 잡아먹는 데더라 이런 소문도 있었고 처음에는 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생을 삼았던 것이 고아나 버려진 아이들 데려다가
공부를 이제 시켜서 졸업생을 배출해낸 게 이화 학당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여성들을 일깨우고 근대화 교육을 시켰던 그런 요람이 되는데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죠.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 여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고 교육을 했는지 이 기록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1운동 때도 유관순 열사가 이 이화학당 교정에 안에 들어와서도 만세운동을 했다고 하죠. 나중에 이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쳐서 이 선생님들에게 3.1운동 하는 것 말리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도 우리는 학생들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학생들의 그 민족혼에 대해서 굉장히 일깨워 주시고 묵묵히 뒤에서 후원을 많이 하셨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3.1운동은 민족 대표들과 학생들, 그 당시 지식인들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3월 1일 날 탑골공원에 33인의 민족 대표들이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참다 못한 이 학생들이 강단 위로 올라가서 기미독립 선언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때부터 이 3.1운동의 불씨가 타오르게 된 거죠. 자, 이 민족대표 33인들은 그럼 어디가 있었느냐? 그들은 이 모이기로 했던 탑골 공원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쫄았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폭력 시위로 변하면 어떡하나? 해서 종로에 있는 태화관이라고 하는 이 식당에 가서 자기들끼리 기미독립 선언서를 읽고 자수를 합니다. 사실 이 3.1운동을 하드캐리 한 거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시작한 이 3.1운동이 불길이 도화선이 돼서 타오르게 된 것이죠. 자,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3.1운동의 시위 횟수가 1921건, 그리고 누적 시위 참가자가 120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체포자가 4만 9천 명, 부상자가 4만 5천여 명, 사망자가 6천 명에 이르는 그런 거국적인 운동이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 3월 1일 날 1919년 3월 1일 날 서울에서 이런 만세운동, 그리고 또 3월 5일 날 학생들이 주도로 하는 또 만세운동이 있었고요. 자, 일본이 그래서 이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유관순 열사도 고향인 천안 아우네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약 한 달여간의 3.1 운동을 준비를 합니다. 1919년 4월 1일, 한 달이 지난 이 4월 1일 날 아우네 장터에서, 즉 그의 고향에서 3.1 운동을 주도하고 만세 운동을 하는 것이죠. 자, 이곳에서 일본이 과잉 진압을 하죠. 그 당시에 유관순 열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죽는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그 울분과 이제 18살 된 소녀가 자신의 앞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자신의 부모님이 처참하게 죽는 그 광경을 목도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관순은 4월 1일 그날 이 천안의 헌병대에 송치가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유관순 열사의 당시 재판 과정이 지금 속속 공개가 됩니다. 4월 1일 날 천안 헌병대에 송치가 되죠. 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한 심정이겠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4월 1일 날 헌병대 송치가 되고 5월 9일 날 이 공주의 지방 법원에서 5년이 구형이 됩니다. 그리고 1개월 뒤에 유관순 열사는 항소했죠. 자, 그래서 1919년 6월에 이 경성 복심 법원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이 항소를 위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되죠.
이 서대문 형무소가 어떤 것이죠? 그 당시에 1908년에 의병 투쟁이 극화되었을 때 경성 감옥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곳이죠. 자, 이곳에 재판을 위해서 투옥이 되십니다. 많은 이 독립투사들 또 의병들이 그 당시 경성 감옥에 투옥이 됐죠. 자, 여기서 6월에 경성 복심법원에서 3년을 구형을 받습니다. 1905월 9일이 1심 판결이고요. 그리고 6월에 2심 판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유관순 2심 판결문에 만세 운동 중에 부친이 사망한데 내가 격분했다. 나라를 내가 되찾으려고 하는데 무기로 왜 내 민족을 죽이느냐. 평화적인 운동이고 그리고 이 만세 운동 내 나라에서 내가 만세 운동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무기와 총칼을 가지고 그것에 대응을 하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또 참작이 됐죠. 이러한 진술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경성 감옥에 유관순 열사가 투옥이 됩니다. 이곳을 우리가 이 경성 감옥을 보게 되면 유관순 여사의 그 옥중 생활을 다룬 영화 한거라는 곳에 잘 나타나 있죠. 자, 이곳이 뭐 작은 몇 평 되지 않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원래 이곳의 적정 수용 인원이 한 5명에서 7명 정도가 적정이 인원이라고 하는데 백범일지에도 기록이 돼 있죠. 네, 그 당시에 한 35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이곳에 투옥이 됐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잘 때도 누울 공간이 없어서 일부는 자고 일부는 서 있어야 되는 그럴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정해서 자는 사람들은 자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서 있고 그냥 서 있으면 다리에 부종이 생기니까 뱅글뱅글 그 방을 돌면서 이러한 열악한 그 상황에서 유관순 열사가 2년의 세월의 옥사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어떤 이들은 고분고분하면서 형을 감량을 받고 또 거기서 변절을 했던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유관순 열사는 그곳에서 옥중에서도 만세를 부릅니다. 내 나라, 내 땅에서 만세를 부르는데 내가 왜 잘못이냐? 잘못이 있다면 너네들이 지금 총과 칼로 무자비하고 처참하게 짓밟는 것이 잘못이지 왜 내가 잘못이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떳떳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들과 자신의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유관순 열사였죠. 일본이 가진 해요와 기록에 보면 유관순 열사가 97개의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문과 또 회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하였죠. 하지만 유관순 열사는 이 옥중에서 1920년 3월 1일 날 이 옥중 만세 운동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이 일련의 일들이 그 당시에 일본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유관순 열사가 이 모진 고문과 그리고 열악한 옥사의 생활로 인해서 고문 휴우증으로 인해서 1920년 9월 28일 날 끝내 형장의 이슬이 돼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자,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유관순 열사가 이 석방을 이틀 앞두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사실이 더 안타깝죠. 1920년에 특별 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기가 반으로 줄죠. 그래서 1년 6개월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1919년에 4월에 구금이 되잖아요. 그리고 6월에 최종 1심 재판을 받으니까 이 3개월의 시간을 감형을 또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년 3개월, 그러니까 1920년 10월 1일 날 석방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석방을 이틀 앞두고 유관순 열사가 이 감옥에서 목숨을 거둔 것이죠. 이것이 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합니다. 유관순 열사가 결국 옥중에서 석방 이틀을 앞두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하늘을 부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는데 무엇이 이 유관순 열사를 이렇게 만들었나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평범한 소녀가 이러한 가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이 민족적인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물론 부모님의 죽음이죠. 그의 눈앞에서 그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죽었을 때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픔, 그것이 유관순 열사를 이런 영웅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유관순 열사의 그 만남에서 그 이유를 저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샤프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샤프 선교사님이 이 유관순에게 미쳤던 영향이 지대한 영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 억압된 존재, 그리고 이 여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이렇게 여겨졌지만 이 C.S. 선교사님은 그것을 깨운 거죠.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일깨움과 교육과 그리고 비전을 깨움으로 인해서 유관순 열사가 민족적인 그 영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화학당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민족혼을 일깨우는 그러한 교육,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유관순이라고 하는 한 명의 사람이 길러진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영웅, 역사적인 영웅을 만들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그리고 사람이 영웅을 만든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이 해에 우리가 오늘 3.1운동과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